원래는 2주차 토요일 날 우리가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 생겨갖고 그러니까 3주차 뵙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했죠. 오늘이 세미나를 횟수로 따지면 182회예요. 야, 진짜 지겹게 많이 했어요. 그죠? 182회인데 이게 처음 오신 분도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또 하나하나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제 걸로.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형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랜 시간 이쪽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특히 이제 이 부모 자녀 리더십 세미나라는 요거를 한 거는 사실 제 전공도 아니고요. 저하고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오래전 일이죠. 이거 아마 2003년부터 시작했나 아마 그랬을 텐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에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 예, 제가 뭐 괜히 종교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학생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으로 가르쳤죠. 고등부 교사 뭐 이런 것들 이제 오랫동안 했죠.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고 제가 해보지 않았던 일인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좀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잘했어요. 그 대치동에서는 꽤 제가 유명했던 게 이제 애들한테 먹이는 거. 예, 하여튼 짜장면을 얼마나 많이 사줬길래 예, 돈이 없어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애들이 먹고 잘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쉽네. 이게 먹이면 되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사육이 뭐 양육이 사육이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애들 일단 먹이면 일단 잘 다르니까 근데 좀 지나니까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애들의 본심인지 나중에 알았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책도 보고 노력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왜 저런가 이렇게 봤더니 집안에서 사는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는 꼴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진짜 일주일에 한 달 동안 부모랑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애들도 많고요. 뭐 어디로 가는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얘네들은 왜 이러고 있나를 봤더니 부모님들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교회학교 교사가 돼갖고 부모님들 만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저희 교회가 대치동에 있어요. 대치동 그 학원가 그 길목에 있는데 프랜카드를 하나 걸었죠. 교회 얘기도 안 하고 제 돈으로 그냥 프랜카드 만들어 갖고 그냥 부모 무료 상담 이렇게 이제 걸었는데 저희 교회 앞에가 주차장이 있어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갈 데가 없는 부모님들이 차를 댈 때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들과 이제 인연이 돼서 얘기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오시면 뭐 그러니까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거죠. 그 동네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동네에 계시나 그랬더니 애들 학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집도 내가 들어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학원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집은 어디 사나 이렇게 물어봐서 했더니 말은 대치동이지만요. 거기 주택가에 뭐 반지하 이런데 그 뭐지 기생충에 나올 만한 집에 그러니까 원래 그런 집은 아닌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은 하나 그냥 오로지 인서울 오로지 대학 이것만. 근데 이제 그 일을 제가 오래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 걔가 대학을 다니고 저기 학원을 다니고 과외도 하고 그러니까 대학을 가긴 가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학을 간 다음부터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대학을 간 다음부터 부모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게 잘 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부모님들을 좀 모아서 조그맣게 강연회나 뭐 이런 걸 했어요. 예.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 여러분들 아세요? 그 이지성 작가라고요. 예. 지금은 유명하지만 지금 유명해서 제가 불러도 안 옵니다. 그죠? 근데 그때는 유명하지 않을 때였어요. 책 한 30권만 팔아주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권 팔고 그치고 와서 이제 강의도 하고 다른 분들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아마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한 150명에서 200명이 매월 이렇게 세미나에 오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서 못하고 교회 앞에 건물 하나에 이제 강의장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이제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캠프 같은 걸 해요.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초중학생들 이제 공부 습관 캠프도 방학 때만 평소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등학생들 열정 캠프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 왔던 친구들 있죠. 예, 고등부 열정 캠프 같은 거 또 대학생들 열정 캠프 이렇게 캠프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캠프들이 따지고 보면요 다 그 교회에서 하는 교회학교 수련회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교회 아니 교회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제가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세미나를 계속 해오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유튜브로 했다가 이렇게 줌으로 하면서 이제 이 옳은 부모 톡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자리를 만들어내고, 특히 이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제가 톡방에 제가 일정 몇 개를 이렇게 올려서 부모님들 이렇게 상담을 좀 받았죠. 예. 근데 이번에 또 제가 놀란 게 많아요. 예. 제가 또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게 많고, 예. 저는 이렇게 상담이 돼서 이렇게 자녀들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녀를 빙자한 자녀를 빙자한 그 어머니들의 개인의 그 삶에 대한 애환. 예. 그 자녀 문제인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 자녀가 아니고요. 남편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또 돈 문제도 꽤 많더라고요. 예. 일 문제, 그러니까 돈 문제와 일 문제가 같이 겹치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녀들에게 소홀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갑자기 커져 버렸는데 통제가 안 되는 습관들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게 참 이게 지금의 현실의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부자세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일하는 부모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부모는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건데, 지금은 일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아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또 저는 일을 하라 마라가 아니라 일을 하시되 좀 일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든 안 되든 그 일을 즐겁게 해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자녀가 부모의 일을 하는 데에 장애 요인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전 어떤 부모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서 좀 의미를 갖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봐라. 예. 근데 무조건 넌 공부나 해. 근데 애들은 어쩌면 엄마를 좋아하면 엄마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걸 막지 말고 엄마에 대한 생각과 일도 같이 공유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로서 해결되는 것도, 이번에 보니까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지만, 애기 아빠와의 갈등, 오늘 대부분 다 어머니들이 오셔서 제가 조금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계시나? 네,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예. 애기 아빠와의 그런 어떤 성격 차이, 뭐 그러더라고요. 이혼의 그 이유 중에 한 40%가 성격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두 분이 성격이 다르니까 결혼한 거 아닌가요? 그죠? 원래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성격이 다른 것이 함께 살기 어려운 이유가 되어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거는, 원래 오늘 4월 달이나 5월 달쯤 제가 한번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좀 상담을 좀 하면서 제가 좀 느낀 바가 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오늘 하게 됐으니까,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예, 생각하고 느끼면서 저랑 소통하면서 하나씩 좀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자, 이제 일단 들어오신 분들은요, 좀 카메라를 열고 같이 얼굴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주제하고 조금 띄워놓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뭔지는 아시죠? 네, 오늘 제가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띄우고 제가 워드 파일을 조금 띄워서 함께 얘기하면서 적어 나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82회고요. 부모자 리더십 세미나 주제는 자녀의 행동을 바꾸는 세 가지 기술로, 세 가지 목적까지 딱 정했어요. 예. 공부하기 딱 좋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제가 혼자 떠드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프라인 교육장에서는 그런데, 온라인에서 서로 소통하면 좋으니까 좀 소통을 하고, 제가 좀 리딩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 이렇게 뵈니까요, 대부분 다 PC나 노트북을 펴놓고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잠깐 우리 스마트폰을 좀 열어볼까요? 네, 스마트폰 한번 열어보세요. 네. 자, 스마트폰 열으시고 카톡을 열어보세요. 네, 카톡을 여시고요. 그 다음에 카톡 위에 보면 검색창이 있거든요. 검색창에 10분 경영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 검색을 하시면 아마 김영환의 10분 경영 클래스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뜨나요? 네, 자기 핸드폰에서 보십시오. 뜨죠? 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오른쪽 위에 가서 채널 추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대1 채팅을 누르시면 저랑 순식간에 채팅이 연결되었을 겁니다. 연결됐나요?
네. 이 정도는 다 잘 하시겠죠. 그죠? 네. 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제 번호를 몰라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이현숙님 또 들어오셨고요. 네. 아, 이현숙 사장님, 아직도 그 앞으로전 사업을 하세요? 해요? 대단하시네. 돈 좀 많이 버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사장님이 옛날에 그 앞으로전 세미나 할 때 저를 보셨군요. 그때는 후자고요. 아, 그래요? 전자가 벌써 10년 전에 저 원래 아, 강사예요. 그랬어요? 강의를 할 아, 때 뵀죠, 그러셨구나. 우리. 네. 네. 저랑 아주 인연이 깊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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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아주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분 같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저랑 채팅으로 연결이 됐죠. 그죠? 연결된 채팅에 하나만 좀 남겨볼까요? 뭘 남기냐면, 오늘 주제가 자녀의 행동을 바꾸는 세 가지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자녀의 행동의 현상, 행동 현상이라고 그러죠. 현재, 예, 자녀는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자녀는 어떠하다. 예, 자녀는 몇 학년이고 지금 얘가 이런 행동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카톡창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올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이끄는 방법인데 이제 온라인 교육에서는 이게 소통이 좋으니까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은 이, 이 카톡창을 저랑 여시고요. 저랑 강의하는 내용을 카톡창에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하고 많이 하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 보니까 초사, 어, 초사 딸인가 봐요. 제가 그래도 조금 미등을 하면서 하는 게 재밌겠죠. 그죠? 네. 네. 딸인데, 초사, 할 거 먼저 하는 빠릿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 얘가 좀 느리군요. 그럴 수 있죠. 예. 이번에도 상담하다 보니까 우리 애가 너무 답답해요. 예,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죠. 예,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래요. 또 초등학교 3학년인데 비밀이 있다. 오, 너무 귀엽네. 무슨 비밀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 보니까 어머니가 모르시는 거죠? 네. 초삼 물어보면 딸이에요?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말 못할 아들입니다. 비밀이 있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어, 뭐 오늘 가장 즐거웠던 일이 어떤 일이야? 응,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응, 일어났어?" 뭐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하면 응, 얼굴을 한번 보더니 응. 엄마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건 비밀이 아니고요. 네. 그건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걸 비밀이라고.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모든 걸 다 엄마에게 얘기해야 된다는 환상은 버리시길. 제 걔가 눈은 많이 아직 큰 애기라. 거예요. 그럼요. 많이 커요. 중2 딸, 중1 아들인데, 어머,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는군요.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고, 특히 중1 아들, 게임 자체 이만. 예. 하루 일정 계획 세우고 지키는 자세, 특히 중1 아들이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네. 학교는 열심히 가는데 이외에는 핸드폰만 끼고 살아요. 이런 애들이 공통점이 엄마 전화는 잘 안 받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끼고 사는데. 네. 그렇죠. 네. 또 고2요. 다 컸네.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궁금한데 집에 오면 거의 이야기를 안 해요. 아, 걱정 마세요, 어머니. 얘는 자기 남자친구에게 다 얘기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의 여자한테 얘기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아들이 한 번씩 화가 나면 너무 무섭게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요. 초사 아들이 한 번씩 화를 내면 무섭게 화를 내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이가 화를 크게 낸다. 네. 화를 아주 크게 내는 거죠. 성격이 아주 화끈하군요. 예. 그죠? 네. 지금 사춘기가 와서 기본적인 걸 잘하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이라 양치 샤워? 어머니, 그거랑 사춘기랑 아무 상관없어요. 예, 이건 그냥 게으른 것이 사춘기랑 상관이 없어요. 단지 엄마가 이런 잔소리를 하면 잘 안 듣겠죠. 그죠? 예. 또 이분은 걸어가면서 가방,
위도, 양말 줄줄 흘려. 네. 친구들한테 인기가 좋겠네. 예. 자기 물건 정리가 전혀 안 되죠. 학원을 안 다니는데 공부하는데 기복이 심하고. 성격이 되게 좀 감성적인가 봐요. 그죠? 예. 또 되게 재밌네. 예. 저희 아들이 초4인데 카톡 검사를 해도 될까요? 너무 궁금하죠. 답은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아직은 좀 관리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네, 핸드폰을 사줬나 보죠? 초등학교 4학년이면 다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있다는 건 자신의 세상이 있는 거니까 너무 알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네, 네, 좋습니다. 또 있으면 올리시고요. 네. 자, 지금 올리신 분들은 뭘 또 한 번 더 올리시냐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올리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걸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네. 어, 김희경님? 이거 누구야? 용현이 엄마 아니에요? 강현이 엄마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구나. 대학교 1학년 딸. 운동을 좀 했으면 움직이기 싫어해요. 그죠. 중3 아들 좀 덜 돌아다녔으면, 초4 딸 애들이 셋이군요. 먹는 걸 즐거워했으면, 그러네요. 예. 애들이 다 똑같지 않네요. 그죠? 네. 네. 또, 여기 우리 쌍둥이 어머니 들어오셨네요. 어, 중2짜리 딸은 채영은 자기 생각을 자신감 있게 말했으면 좋겠고, 서영이는 남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고, 그죠? 예. 그런 말들이 있겠죠. 그죠? 예. 중1짜리 삶을 살면서 조금만 의욕이 있었으면, 의욕이 없군요. 그죠? 지금 사춘기가 와서 기본적인 걸 하지 않고, 그래요. 우리 자녀가 좀 진정하고, 화내지 말고 차분히 자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아들이 궁금한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어쨌든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치가 있는 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여기는 이제 출발점이고요. 여기 도착점이에요. 물론 애들의 인생이 부모가 원하는 도착점으로 가진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은 얘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안 간 것을 비판하거나 낙마하지 마시고, 또 오늘 중요한 건 뭐죠? 다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 중간의 갭을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지겠지. 그럼 부모의 역할이 없는 거죠. 부모도 해야 될 노력이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뭐죠? 얘가 할 때까지 잔소리, 양치질 할 때까지 잔소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가 양치질을 하긴 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부모하고 절대로 말 안 하죠. 예, 선을 긋게 돼 있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죠? 예. 초이 딸내미인데, 얼마나 이뻐. 공부는 잘하고 싶다는데 공부하기를 싫어해요. 네. 예, 뭐든 시켜서 하는 아이가 아니라 꿈을 가지고 자주적인 아이가 되길 원해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네. 위너스 그룹에서 사업하시는 사장님이시군요. 네. 아이를 너무 잘 키우시네요. 네, 좋습니다. 고이 아들인데 집에서 종일 음악을 켜놓든 동영상을 켜놓습니다. 나머지 식구들이 함께하는 공간에서는 시끄럽기 때문에 자제했으면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밀고 갑니다. 이거 지금 올리신 어머니 자녀에게 야, 시끄러우니까 조금 조용히 하자라는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계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네, 네. 네, 그랬더니 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아, 왜 한숨을 쉬어? 그러니까 그렇게 야, 너무 시끄럽다. 같이 사는 곳인데 좀 꺼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응, 그럴 때마다, 응, 그러니까, 알겠어라는 응. 대답은 거의 안 하고, 응. 안 안 하고, 하고, 계속 무시를 해요, 그냥. 계속 누구를? 무시를, 그러니까 저의 말을. 그냥 듣는 척도 아, 안 하고, 어. 끝까지 하고 있으면 제가 간혹 이제 핸드폰을 제 손으로 이렇게, 제가 어쩔 수 없이 걔 핸드폰에 손을 대서 음량을 줄이거나 그러면 걔가 어떻게 반응해요? 되게 싫어하죠. 갑자기 그렇죠. 탁, 예, 탁 그렇죠. 치운다든지. 근데 음, 그런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알아서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어, 일단 알고는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음, 걸. 저나 이제 딸은 굉장히 그 음, 소리에 예민한 음, 그러니까 청각이 좀 예민하고 그런 음, 편인데 음. 그러니까 걔가 듣는 음악이나 이런 취향들이 저희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다르죠? 근데 예. 왜 마루에서 그렇게 듣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자기 말을 방에서 안 듣고?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 아, 식사할 때 항상 그거를 손에 쥐고 보면서 먹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보면서 먹는데 이제 소리가 외부에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게 그러면 소리를 스피커로 켜서. 어머니는 그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시죠? 네. 저는 너무 괴롭죠. 그러면 그 아들에게 그 그럼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난다라는 감정을 아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엄마는 그런 음악을 너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음, 힘들다라든가 아니면 음, 동생은 지금 자고 있고 좀 있다가 자고 일어나서 학원을 음, 가야 되니까 음. 쪼금 소리를 작게 해 아, 줄래? 이어폰을 끼고 듣진 않나 보죠? 이어폰을 제가 갖다 주기도 해요 아예. 그런데 그래도 이어폰을 안 들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아, 안 하는 날이 그렇죠. 더 많죠. 음, 그러다가 한 번은 아예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반항하는 건지 그냥 그럴 수 무시하고 있죠. 아예 예 아예 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 항상 그게 인제 많이 힘들게 힘드시겠어요. 네네. 소소한데, 그죠? 네. 예.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이 쉽진 않겠어요, 그죠? 네네. 얘는 왜 그렇게 계속 소리 내서 다른 사람 불편하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를 아세요? 그거를 정말 이해할 수가 그걸 없어요. 정말 모르시는구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왜 그렇게 음악을 계속 듣냐면 예. 자기 혼자 듣지 않고 식구들을 들리게 그렇게 하냐면 네. 자기 듣는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달라는 거예요. 아. 얘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엄마도 좋아했으면 좋겠어. 근데 계속 듣는 이유가 아무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걔는 그 짓을 할 거예요. 축하드려요. 계속 그럴 거예요. 걔 그 집 나가기 전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인제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저 같은 그 우리 음악을 아들은 이해하기가 이제 어렵죠. 네네. 그거는 걔네들의 세계인데 예. 얘는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네. 그 음악을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함께 듣기 원하고 여동생도 듣기 원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배려심이나 타협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아들은 예. 아직 배려심과 타협을 할 줄 몰라요. 그 나이가 됐는데요. 네. 왜냐면 배우지 않은 건 알기가 어려워요. 걔는 그냥 오로지 직진이에요. 내 음악을 들어도. 그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잘 오셨어요. 알려드릴게요. 네. 네. 좋아요. 네. 저희 아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마트 같은 데 가도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얘기 다 해요. 얘는 언어 재능이 되게 높은 거예요. 예, 이거 남긴 어머니 나오보세요. 말 잘하는 애기. 네. 얘가 몇 네, 학년이라고 했어요? 몇 저예요. 학년? 초등학교 4학년? 네. 아, 얘 말을 굉장히 잘하는군요, 얘가. 말을 다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해요. 저기 그게 사람들 일단 만나 엄마 가지고. 앞에선 그래요? 아빠 앞에도 그래요? 애 아빠는 이제 한국에 있어 가지고 이제 저랑 둘이 지내는데 응. 좀 저기 엄마하고만 있을 외로워하긴 때만 그렇구나. 아니 저랑 있을 때도 말을 엄청 많이 응. 하고 교회 같은 데 가도 어른들한테 붙잡고 저보다 아는 어른이 더 많아요. 그래 가지고 어, 어른들 만나 가지고 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걔는요, 네. 영어를 잘할 거예요. 호주에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들을 많이 가르치세요. 걔는 언어적 재능이 넘치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아. 다른 분들 배 아프라고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애 외국어 잘합니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잘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 영어로 얘기해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다른 언어도 가르치세요. 얘는 제가 볼 때 적어도 5개 국어 이상은 할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애들이 외국어를 잘합니다. 아무리 미국 살아도요. 영어 진짜 못하는 애들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말하기가 싫어. 아. 그러면 아무리 영어 배워도 영어 못해요.
얘는 뭐 아주 어머니가 수잔이군요. 네. 그럼 애기 이름이 뭐야? 쟤는 대시요. 대시. 그래. 예. 좋아요. 너무 잘하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유치원 한 명만 더 볼까요? 한 분만. 유치원생 아이예요. 네, 오늘 아주 연령대가 대박이네요. 그죠? 예. 유치원생 아이인데 아이가 언어 지연이 있군요. 네,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조금씩 합니다. 괜찮아요. 아이가 평범하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원에서는 아이가 원의 행동이 크고 힘이 세서 수시로 선생님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되게 건강하군요. 대학병원에서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고, 그러나 평소에 집에서는 말도 잘 듣고 할 걸 하는데 원에서의 활동 부분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도 좀 들어주길 원해요. 그렇죠. 선생님 말도 그죠. 예. 그러니까 유치원생이고 아직 어리니까 이제 크면서 하나씩 조정해 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채은 씨. 네, 예, 그래요. 좋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볼까요? 딸과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과 소통을 하기를 원하는 엄마. 네, 제가 볼 때는 아빠와 소통을 많이 하시길. 네. 딸은 지금 딸의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을 깨길 원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딸이 소통을 잘할 거예요. 나중에 지 남자친구한테는 엄청 잘할 겁니다. 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친구 만나는지 알고 싶죠. 네, 고등학교 2학년이네요. 알려하려 마지 마세요. 네, 절대로 알려하려 마시고 그냥 믿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자, 아까 우리 음악 많이 틀은 저 아들이 있었죠? 그죠? 제가 첫 번째 자녀의 마음은 어떤가요? 라는 걸 물어보고 싶어요. 자녀의 네. 행동은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욕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행동이 엄마를 불편하게 했을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얘가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할 줄 몰라요. 아,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이도 솔직히 말할까요? 네. 대학생도 똑같아요. 대학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 인구가 줄잖아요. 응? 네. 내가 그 얘기 잠깐 할까요?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들? 예. 지금 인구가 줄어요. 인구 절감. 지금 인구가 심각해요. 대한민국 2050년 되면 3천만도 안 될 거예요. 지금 0.6명 정도 돼요. 큰일 났어요, 네. 지금. 인구가 지금 절감되고 있어요. 인구 절감의 이유가 뭐예요? 아기를 낳지 않아서. 맞아요. 저출산이죠. 네. 근데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요, 결혼도 안 해요. 결혼 연령층이 되게 느려졌어요. 되게 늦어. 여자 같은 경우 27세?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 그런 자기밖에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한 이유는 연애를 안 해요. 아, 연애 자체를 잘 안 해요. 그럼 연애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직업이 있고 자기의 삶이 있으니까요. 핑계예요, 핑계.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꽂히면 왜 가서 고백을 안 해? 그러니까 고백 자체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는 이유가 봤더니요, 이런 거예요. 자격지심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지방대니까. 아니, 지방대면 결혼하지도 말아요? 나는 안정된 직장이 아니니까. 나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 결혼 연령이 늦긴 한데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애는 안 낳고 개만 키우더라고. 하여튼 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유기견 1위에 1위. 근데 애들이 왜 자격지심에 드냐면 결혼한다고 왜 결혼 정보회사 같은 데 가잖아요. 네. 그 뭐 듀오나 뭐 가이 같은데 가면 네.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평가 점수를 내요. 아, 점수가 낮으면 비용이 높아요. 한 500만 원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스펙이 좋잖아요. 그러면 한 네. 200만 원에 해결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직장이나 학교, 전공 이런 것들을 등급으로 매겨요. 그러면 결혼하고 싶겠어요? 근데 들인 돈이 있어. 그러니까 결혼을 하긴 해요. 그 돈 낸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결혼을 하는데 애는 안 낳는 거야. 그리고 핑계를 무슨 경제적 문제라고 옛날엔 전쟁통에도 낳는데 뭐 경제야. 나면 다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격지심에서부터의 반로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네. 음악을 크게 들은 그 자녀도요. 네. 일종의 마음의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 네. 이런 음악을 하는 걸, 나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 걸 말로 하면 좋은데
네. 말로 하긴 좋고 막 간접적으로 알도록 하는 거야. 알도록. 그러니까 애들이 고백을 안 하는 이유도요.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절제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배운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녀의 마음의 상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자녀는 어떠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게 말하자면 B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A를 내가 지금 현재 있는 A에서 내가 원하는 B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갖고 있는 본인의 마음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회복시키고 싶은가 이거죠. 저는 먼저 네. 그 음악을 열심히 듣는 아들에게 음. 한번 그 음악이 뭐니라고 안 물어봐도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네. 물으면 좋겠어요. 너는 그러니까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네. 이 음악이 어디가 좋으니 하고 그냥 물어봐 주세요. 네. 얘는 그런 거 질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한번 얘기할 거예요. 아, 이 음악은 말이야 어디가 비트가 좋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거예요. 네.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네. 질문을 했으면 뭘 해야 돼요? 답을 해야죠. 그러니까 질문이 애가 답을 하겠죠. 네. 근데 애가 그 답을 하는 거 엄마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너는 네. 교회 다니는 데가 왜 이런 음악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나요? 그럼 그냥 벽치고 사는 거예요. 아니 질문을 근데 했으면 네, 그 왜요? 얘기해보세요. 음악이 랩이 막 거의 그잖아. 뭐지? 아니 아니 옛날 랩이 사람은 욕이 트로트도 나오잖아요. 아니 그건 엄마 생각이라니까. 걔네들한테 욕은 하나의 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럼 생각을 가지시면 자녀하고 소통이 안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 그럼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전 진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얘기해 그러면 보세요. 성경 네, 말씀에 네, 성경 말씀에. 자녀들한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네, 네, 저는 그런 하나님이 뭐 나가라 해도 불지옥에 네, 떨어진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를 얘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제가 하나님 자, 말씀에 보세요. 네. 자녀가 입으로 욕했어요? 음악을 할 때 욕을 하죠. 아니, 자녀가 부모한테 욕을 하거나 친구한테 욕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죠. 그거는 아니 뭐 혼내셔야 돼요. 친구한테는 할 때도 있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는 네. 자녀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사실 머리가 큰 거거든요. 네. 야, 이건 욕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얘는 더 이상 엄마랑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엄마는 나를 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를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욕을 듣든 뭐든 얘는 지금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음. 네가 이 음악을 들을 때는 어떠니? 그럼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 얘기를 비판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경쟁이 돼요. 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죠? 네. 그럼 엄마가 들을 건 경청을 해줘야 돼요. 음. 왜요? 내가 지금 여기 첫 번째가 뭐예요? 자녀의 마음을 잡는 거잖아요. 마음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의 욕구는 뭐예요? 내 음악을 좀 들어주고 나한테 관심을 가졌으면 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 또 하나는 잘 들으세요. 이건 어렵지만 네. 이렇게 해서 얘가 이 음악을 계속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얘가 게임을 아까 하는 애들도 있었고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왜냐면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자녀가 이 네. 듣는 음악보다 더 재밌는 게 나타나면 이 음악 안 듣겠죠. 그렇죠. 아이 어머니도 왕년에 음악도 많이 들었잖아. 과거에 별이 빛나는 밤에 시컨 듣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안 듣잖아. 아니 왜? 근데 네. 그거보다 저는 더 재밌는 게 나타났었으니까. 예. 얘가 저희 진짜 기준에서는 좀 얘가 진짜 음악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음.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뭐 어떤 본인의 강점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판단하는 것보다 먼저 이 아이의 마음에 있는 게 바깥으로 끄집어내오는 게 중요하겠죠. 음. 네가 지금 듣는 건 나쁜 음악이야 이거 하고요. 네네. 나쁜 음악이지 않은데 네가 그 음악을 왜 듣는 거니? 하고 얘의 욕구는 아. 얘기해주고 싶은 거 끄집어내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혹시 얘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오히려 상관없어요. 좀 예예. 그러면 질문을 하고요. 네네. 경청을 하면서 공감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음. 음악을 같이 들어보세요. 듣고선 아, 그래도 음악이 되게 신난다. 네, 이 음악이 이럴 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요. 사실 yes and 네, but이에요. 뭐냐면 네. 음악은 되게 좋은데 이 가사에는 약간 그 욕이 걸린다. 이 정도. 그러면 욕한 거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안 했어요? 안 아, 했죠. 지적했잖아요, 지금. 야, 그거 욕 아니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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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앞부분은 뭐예요? 좀 긍정적이죠. 네. 뒷부분은 뭐예요? 그래, 부정적인 거죠. 음, 그러면 들어요. 그러면 얘는 음, 아마 엄마한테 설명해 주고 싶을 거예요. 엄마, 이게 사실 욕이라기보다는 요즘 애들이 하는 표현이긴 한데 이 대화를 이끌어내야 돼. 그럼 얘도 스스로 자기가 그 네, 얘기를 해놓고도요. 예, 솔직히 내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 그 생각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기까지는 얘기를 했었어요. 안 그래도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네, 어, 어쩔 수 없어. 랩은 응, 엄마 어쩔 수 없어. 랩은 그렇지. 다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안 들으면 되잖아. 어? 어? 그러면 안 들으면 안 될까? 그럼 얘는 이제 마음속에 그럼 나 엄마 얼굴 안 보면 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아니, 그럼 혼자 듣던가. 그거를 왜? 자. 지금 너무 앞서갔어요. 지금 네네. 얘는 자기가 듣는 음악을 엄마와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비트도 괜찮고 리듬도 좋네. 그런데 음, 야, 여기 욕이 나온다. 그게 얘가 뭐라 그래? 네, 엄마 랩은 다 그래. 나 했어요. 네, 그럼 네. 그때 엄마가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요? 음, 그렇구나. 그냥. 그렇죠. 어때요? 아, 그렇구나. 랩은 다 그렇구나. 엄마가 몰라서 그랬지. 라고 그냥 돌아서잖아요. 그럼 네. 얘는 그 순간에 엄마와 좋은 감정을 느꼈어요. 음, 이해 가세요? 그런 네네네. 상태에서 자녀에게 야, 그 음악 조금만 그 재밌긴 한데 그 음악 좀 조금 줄여줄 수 없겠니? 라는 걸 듣지 않겠어요? 다 인지상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우선인 게 뭐냐면 제가 네, 관계 네, 우선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뭐 책 안 읽으시더라도 모든 네, 것들이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지금 어머니는 자녀를 관리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 예. 근데 사람은 관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잘. 네. 그럼 사람은 관계의 대상이에요. 네. 얘가 그 음악 듣는 것에 엄마가 동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 자녀와 관계를 세운다고 생각하시게 돼요. 음, 관계가 세우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 얘는 엄마랑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아, 내 편이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엄마가 적군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얘가 그 랩 음악을 듣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뭘까요? 음, 음. 어떤 게 내가 랩을 조금 적게 들어도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 그죠? 자녀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고등학교 어, 2학년 자녀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뭘까요? 응? 그 자녀가 듣고 싶은 말이 뭐죠? 어떤 얘기를 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농구를 너무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뭐 꼭 랩만 듣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 랩, 뭐 아니면 운동을 발라드, 뭐, 잘하는군요. 운동을 좋아하고 응. 굉장히 농구 선수를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어, 좋아하는데, 좋아요. 공부는 안 해요. 네. 그렇죠. 공부로 재미가 그런데, 없거든요. 예, 신체적으로 뭐 응. 농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닌데, 그거는 엄마 아직까지, 판단이. 엄마가 농구 선수 해보셨어요? 그건 아닌데 본인이 판단을 해서 자기가 그런데요. 키가 크지 않으니까. 키가 크지 않으니까. 아니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응. 그거 외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좋아요. 좀 그럼 괴로워하는. 얘가 듣고 싶은 말은 네. 뭘까요? 저한테 맨날 기도해 달래요. 키 왜요? 크게 해 달라고. 키 크게 해달라, 기도해달래요? 예. 근데 그건 어,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는 해줄 수는 있지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요, 참. 어머니 예. 같이 기도하자 그러세요. 음. 그리고 앉혀놓고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했어요. 걔가 기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런 무슨. 생각을 한 거 네. 보니까 자녀가 믿음이 있네요. 아니 근데 근데 그런가요? 엄마는 믿음이 없네요.
아니 그거는 글쎄 믿음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뭐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일을 왜 엄마가 판단하는 거죠? 아니 뭐 지금 고2인데 176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m가 아, 될까요?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기도를 하면 키가 큰다 안 큰다가 아니죠. 네. 뭐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요지는 그 자녀와 관계. 함께 예. 무릎 꿇고 손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관계가 제일 그게 관계 우선의 법칙이에요. 예. 그리고 자녀에게 뭐라고 칭찬하면 좋을까요? 어, 어, 모르겠어요, 그거를. 자녀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아, 네가 키가 크고 농구를 하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고민인데 기도를 하면 키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자, 그렇군요. 그러면 아들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엄마한테 무슨 지적을 받거나 혼나거나 비판을 받지 않았잖아요. 예. 내가 볼 때 너는 키가 안 커서 키가 작아서 농구 선수 못해. 라는 말을 듣는 것과 네가 키가 작지만 기도를 통해서 키가 크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데 참 여기 이게 딜레마예요, 저는. 아니 이게 그게 왜 왜냐 딜레마예요? 고2인데 아니 그건 엄마 생각이지. 엄마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부딪혀요, 저랑 아니 쟤랑. 믿음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음, 아니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엄마만 능치 못할 일이 있군요. 그렇게 그러니까 믿어도 되는 건지 키가 모르겠죠. 크든 안 크든 지금 중요하지 않죠. 네.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요? 그렇죠. 근데 그 네. 관계 중심에 얘하고 지금 좋은 게 생겼어요. 얘는 네. 키가 크고 싶고요. 욕구가 생겼죠? 네. 농구도 하고 싶고요. 근데 키가 예. 작고요. 그럼 예.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걔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엄마만 기도하라고 하면 안 되죠. 네. 무릎을 꿇혀놓고 축복 네. 기도를 해주세요. 네. 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그런 음악을 계속 들을 마음이 생길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네네. 뭐냐면 이 듣고 싶은 말이라는 게 일종의 칭찬이긴 한데 어떤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거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걸 네네. 이슈화해서 이 아이의 마음이 스스로 바뀌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현실적 판단은 중요해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네. 얘는 지금 현실과 비현실을 잘 모르거든요. 예. 나중에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네. 그걸 미리 지금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농구 선수가 안 돼도요. 예. 농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진로가 수백 가지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시죠? 네. 그걸 왜 엄마가 판단해요? 아시겠죠? 네네. 중요한 건 자녀의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자녀는 이 음악에 대해서 엄마랑 얘기하고 싶고 내가 키 네. 작은 문제에 대해서 엄마와 함께 기도하고 싶고 네. 자, 그 간절함을 받아들일 때 현실적 판단을 하면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현실적 판단을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시겠죠? 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로. 두 예. 번째는 이 행동 변화를 만드는 부모의 기술이 좀 있는데 보세요. 네. 작은 변화가 중요해요. 작은 변화. 예. 저는 이제 그 작은 변화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아들의 키 문제도 작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네. 엄격히 따지면 키 때문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네. 작은 변화예요. 예. 또 여러분들의 또 자녀 중에 어떤 행동이 작지만 크게 보고 표현할 게 있어요. 그 작은 변화를 크게 보고 표현하기. 음. 자녀가 음악 듣고 뭐 이런 거 공부 안 하는 거 빼고 집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다른 보통 고2 남자애들 중에 음, 거의 게임 안 하는 친구들이 없고 그렇죠. 근데 얘는 게임 안 하죠. 얘는 게임은 안 하고 맞아요. 농구로 거의 하니까 그거는 좋아요. 제가 항상 칭찬은 했죠. 예. 그렇죠. 그거를 매일 칭찬을 하셔야 돼요. 네. 매일. 너는 엄마는 네가 게임을 안 하고 차라리 농구를 좋아해서 엄마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편하죠, 그거는. 그걸 굉장히 표현해 주셔야 돼요. 고맙고. 엄마는
네가 게임을 안 해서 게임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엄마는 되게 엄마는 감사해. 그럼 얘는 계속해서 게임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네. 또 하나는 게임을 안 한 것만으로도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을 인정하면 엄마한테 인정받을 게 또 뭐지? 라고 또 하나를 찾아요. 예. 네. 인정받을 것을 찾아요. 네. 그죠? 예. 아시겠죠? 네. 네,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그 행동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거죠. 예.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혹시 예전에 여러분들 중에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그 켄 블렌차드가 쓴 책인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춤추게 한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칭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켄 블랭차드 이 저자가 이 돌고래를 훈련시키는 훈련사를 찾아갔어요. 그 훈련사가 굉장히 돌고래를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근데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걸 딱 보니까 그 돌고래 이 훈련사 앞에 있는 돌고래들은 말을 잘 듣는데 저 멀리 있는 돌고래는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련사한테 물어봤어요. 조련사님, 저 끝에 있는 쟤는 말을 안 듣네요. 쟤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 훈련사가 뭐라 그래? 아, 걔는 안 본 걸로 칩니다. 이거예요. 걔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말 잘 듣는 얘들한테만 집중해 줍니다. 얘들한테만 집중해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저 뒤에서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아. 그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칭찬하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네. 칭찬해 줘야 되는데 네. 자녀다라고 했을 땐 자녀의 강점, 자녀가 정말 잘한 거, 아주 네. 소소한 거, 그거 하나. 아까 우리 게임을 안 한다? 사실 네. 얘 입장에서는 그게 뭐 크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재미없어서 안 하는데. 근데 이게 엄마에게,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게임은 일단 죽어도 안 할 것이고요. 또 하나, 다른 것도 찾아요. 다른 것도 하면 엄마가 뭐 이 정도의 감동에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네. 그거를 찾아가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그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하는 이유는 게임보다 뭐가 재밌어요? 농구가 재밌으니까. 예. 네. 직접 몸으로 하니까. 그죠? 예. 아버지가 운동 잘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빠가 좋아했을 수는 있는데 음. 그러지는 않는데 아빠 운동 신경은 좋아요. 그러면 운동 잘하는 거죠. 예. 아니, 긍정적인 걸 보세요. 음. 그러니까 아빠도 운동을 잘해요. 그러면 네. 얘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렇게요. 너는 아빠를 닮아서 농구를 잘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관성을 찾게 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운동신경이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농구를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칭찬의 효과는 배가 되겠죠. 음. 근데 어떻게 관찰하느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를 행동에 약간의 작은 변화를 크게 보고 아주 작지만 그걸 눈앞에 두고 크게 보고 크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지적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고요. 그 네. 지적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오해해요. 이건 완전 오해예요. 이렇게 해서 도움 안 돼요. 왜냐면 이미 머리가 컸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잡혀도 고등학교 네. 때 가면 이미 머리가 컸기 때문에 인생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지적이 뭘 만들어요? 관계를 끊어요. 음. 예. 관계를 끊게 돼 있어요. 관계에 네. 아주 나쁜 영향을 줘요. 또 네. 하나는 부모가 이렇게 지적을 하다 보면 어때요? 마약도에 자꾸 먹으면서 이 내성을 높인다고 하잖아요. 예. 지적도 한 번 지적할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들어. 조금 더 세게 지적해요. 조금 더 세게 지적해요. 계속 그렇게 세게 지적하다가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가 되냐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머릿속에 나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이런 상처들. 그럼 그 상처들이 쌓이잖아요. 그 뭐가 돼요? 트라우마가 돼요. 이게 인생의 그림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아니 이런 것 정도는 사회생활 하려면 바뀌어야죠. 지적해서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죠. 이렇게 부모들이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아버지들이.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나중에 다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그랬더니 돈을 받고 일할 때 음. 그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음. 말이냐 바뀌려면 돈을 주고 바뀌라 그래요. 음. 근데 돈도 안 주면서 지적질만 한다? 이거는 딱 관계 끊기 탁이죠. 돈을 받고 일할 때 예를 들어 뭐 직장에 근무한다. 알바라도. 그래서 난 알바 일찍 시키라는 거예요. 이러면 돈을 받고 일하면 돈을 나한테 주는 사람이 주는 지적이 그렇게 고마워요. 왜? 음. 돈도 주고 지적도 주고 그죠? 또 음. 하나가 뭐냐면 이성 친구예요. 네. 이성 친구가 만나서 얘기하면 얘가 바뀌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있어도 엄마한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면 얘가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바뀌겠죠. 예. 아마 엄마는 아마 아마 갈등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이것이 내가 얘기할 땐 안 되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원래 그래요. 네. 우리 아들 내미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그러다가 참 여자친구 말에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알바를 하거나 이성 친구를 사귀거나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때 되면 다 바뀌니까 미리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얼음과 빙수입니다. 네. 잔에 물잔에 큰 얼음을 넣은 것과 그다음에 빙수 같은 얼음을 넣었어요. 두 잔에 이렇게 물을 채웠습니다. 어느 물이 더 빨리 시원해집니까? 얼음이 아니라 빙수입니다. 이걸 물리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표면적이 넓다 이렇게 얘기하죠. 표면적이 넓다는 게 뭐죠? 표면적. 예. 접촉 면적이 넓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자녀들과의 대화를 한 번에 몰아서 뭔가를 막 큰 얼음으로 깨려고 하시면 안 되고 아주 네. 소소하지만 한마디 툭. 그냥 지나가면서. 네. 지나가면서 얘가 듣기 좋은 얘기 한마디. 그리고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꼬리 잡히니까 던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럼 얘가 그 소소한 빙수 같은 표면적에 녹아나겠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런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세 번째,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감성적 사고가 뭐냐면요.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인데요. 네. 기분이 좋아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사실 이런 면에 참 제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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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도 못하는 게 그걸 뭐하러 먹니? 라든지 예. 야, 너 이거 제가 그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 한 애인데 뭘 네.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뭐니 포스트잇 써 있는 거 갖고 와. 근데 뭐니 그랬더니 왜 얘가 이제 학교 갔다가 오면 학원 가기 전에 뭐 그러니까 간식 먹어라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놓은 엄마의 그 포스트잇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 학원 가기 전에 냉장고에서 챙겨 먹어 돼지갈비 넣어놨다. 여기까지. 네. 그럼 이제 거기까지는 쓰면 되잖아요.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성적 봐서는 확 굶겨 죽이고 싶은데 이거예요. 걔가 그 포스트잇을 다 들고 다니더라고. 참.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그 엄마의 마음을. 그러니까 얘가 성적이 안 좋다는 것으로 얘를 자극해 준 거죠. 근데 네네. 그게 평생 가요. 걔가 그렇게 그걸 듣는다고 엄마가 내 성적이 떨어져서 돼지갈비를 주면서도 나를 굶겨 죽이고 싶은 마음을 내가 이해 못하지. 그럼 그다음부터 얘는 우리 엄마는 어떤 분? 성적이 나쁘면 돼지갈비 안 주고 굶겨 죽이고 싶으신 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는 평소에 일상의 대화예요. 예. 네. 일상의 대화. 일상의 대화가 어때야 돼요? 일상의 대화가 자극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뭐 이렇게 가족도 있고요. 자녀도 있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그거 실패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기분을 좋게 하고 일상의 대화를 유지하는 거.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맞아. 저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인격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나라는 그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친구를 사귀어도 그 말을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하는 말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얘네들하고 하는 대화 한마디
더 중요한 건 제가 이번에 상담할 때 보니까 아버지 남편과 한 대화. 어떤 분은 남편과 하는 대화가 제가 슬쩍을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어떤 대화를 하시는지. 야, 진짜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근데 그렇게 대화를 본 애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엄마가 화나는 건 알아. 근데 화가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애들은 그 말이 보편적인 감성으로 받아들여.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기분 좋은 어떤 일상의 대화를 갖되 저는 일단 첫 번째가 네. 감성적 안정성. 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희열도라는 겁니다. 희열도는 뭐죠? 내가 엄마랑 말하고 싶은 말이에요. 희열도라는 게 좀 아마 이제 농구를 좋아하는 애들은 농구 코트만 봐도 가슴이 뛰어요. 예. 골프 좋아하는 아버지는요, 아마 초록색만 봐도 가슴이 뛸 거예요. 그게 음. 희열도예요. 그러니까 음. 얘네들이 엄마나 아빠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희열도, 가슴이 좀 뛰어야 돼요. 네. 그렇게 만들어야 그것 때문에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겠죠. 두 예. 번째는요, 이 사고라는 게 계획이거든요. 계획. 그러면 네.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도 이 계획 중심의 어떤 생각 문화. 이게 뭐냐면 갑자기 생각 얘기도 안 하고 야 빨리 옷 입어 따라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애들은 지지직 끌려다니죠. 미리 계획을 하면 돼요. 너 이번에 주말에 뭐해? 주말에 너 엄마랑 같이 2시에 집에서 출발할 건데 누구 좀 만나러 같이 갈래? 그래서 네. 계획을 세워야 돼요. 싫어? 그래, 오케이. 싫어. 왜? 시간이 없니? 그럼 그 다음 주에 갈까? 예. 계획을 세워서 생각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행동 시점. 그러니까 애들마다 갖고 있는 출발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네. 행동 시점에 대한 존중. 지금 싫어? 그럼 나중에 해.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네. 지금 해? 근데 나중에 한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 지금 뭐 하는데? 너 왜 엄마 말하면 맨날 안 된다고 해? 근데 그 대화가 결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니라면 그래, 네가 정해. 언제? 1시간 뒤? 그래, 네가 선택해.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동 시점에 존중과 어떤 인정. 이게 사실은 이게 애들한테 어른 대우해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정도 지나면요. 애들은 네. 어른 대접 받기 원해요. 근데 이제 네. 부모는 뭐죠? 네가 어른 대접 받을 만한 뭐 결과를 가져와. 아휴, 예. 직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죠? 자녀에게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아, 행동은 사실 자발적 행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때가 있어요. 그럼 때를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아까 저 운동 안 한다는 자녀 있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운동을 하기 싫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운동을 하기 싫은 이유를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유를 말하고 싶어도 엄마한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결코 타당하지 않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이유도 타당하다고 받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걸 못해도 오후에 운동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의 시점을 놓치지 않고 뭐예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다시 반복되고 자발적으로 되면 뭐가 돼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습관은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습관은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습관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발적 행동을 만들어낼 때를 우리가 좀 지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습관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그럼 달라지잖아요. 제가 지금 방학 때 이제 아이들 초중등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근데 초중등 프로그램을 할 때 공부 습관을 키워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운영하는 카페 아시죠? 그 카페 애들이 공부 습관을 올려요. 그러니까 성적이 아닌 습관을 올려요. 어떻게 올리냐면 5가지 정도 올리는데 오늘 목표 공부 시간, 실제 오늘 공부한 시간, 차이와 원인은 뭐, 그다음에 내일부터 해야 될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을 매일 올려요. 근데 매일 올린다고 습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많이 올린 애는 막 1000회 넘게 올린 애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멘토들이 댓글을 달아줘요. 야, 이거 정말 잘했다. 야, 너 이거 정말 잘했다. 나 평소에 1시간 하다가 오늘 10분 공부한 것도 정말 잘했다. 최선을 다해서 했다. 최선을.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나중에는 자기가 공부하는 거의 매력보다 누구한테 인정받는 데의 매력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부모는 자꾸 결과 중심으로.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꾸 부모의 갭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잘 배우시고 자녀의 행동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네. 거기에 우리 오픈 톡방에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나눠서 그런 결과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냥 뭐 때 되니까 됐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부모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네. 땡땡. 네. 아니 이게 땡땡이 아니구나. 네. 자, 땡땡을 위한 관찰이라는 거예요. 관찰. 네. 땡땡이 뭘까요? 뭘 위한 관찰일까요? 땡땡은 뭐예요? 땡땡은 칭찬을 위한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네가 칭찬을 받을 만한 결과를 가져와 라고 하는 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성적만 해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위한 관찰은 어때요? 아주 소소한 걸 할지라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다 모든 행동은 그 소소한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밥을 먹으면 자기 밥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나요? 그러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어요. 근데 걔도 싫은데 뭐 엄마도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받아서 가져가서 이제 싱크대에 갖다 놓죠. 싱크대에 갖다 놓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엄마가 그걸 알아주면 어때요? 너 엄마 위해서 네가 먹은 밥그릇을 이렇게 싱크대에 갖다 주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걔는 그다음부터 행동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일단 그쵸. 여기 보니까 가져다 놔라고 해서 어쩌다 가져놔. 맞아요. 그 어쩌다가 때인 거 어쩌다가. 그 어쩌다 갖다 놓을 그때에 놓치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네가 엄마를 위해서 가져다 주니까 엄마 마음이 어때요? 엄마 마음이 너무 감사해. 뿌듯해. 그럼 얘는 그다음부터는요. 자기 밥그릇 갖다 놓는 건 당연하고 눈치를 봐요. 어떤 눈치를 볼까요? 엄마가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죠. 그게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그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하는 방법 ABC가 있어요. 예. ABC. A급, B급, C급입니다. 우선 C급부터 볼까요? 네. 가장 낮은 수준의 결과, 낮은 수준의 칭찬은 뭐예요? 결과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칭찬하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고맙다고 칭찬은 해주는데도 그때그때 여러 번 말해야 돼요. 일단 그때그때 여러 번 하세요. 그리고 좀 기다려주세요. 얘가 엄마가 받은 칭찬에 대해서 자기 행동으로 가는 과정이 좀 늦어서 그런 거예요. B급 칭찬은 뭘 갖고 칭찬할까요? 강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강점이 있죠. 뭘 잘해. 그걸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귀가 좀 열리거든요. 그죠? A는 뭘 보고 칭찬하면 좋을까요? 보이지 않는 노력이. 너 이거 이렇게 하느라 이번에 이렇게 하느라 정말 애썼어. 정말 이런 거 하더라. 네가 정말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알아주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강점을 누군가가 알아주잖아요. 그 사람의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그래서 결혼하셨을 거예요. 예. 그분이 자기 강점을 알아주고. 예. 그러면 못 떠나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너의 약점이 있어. 약점을 지적해서 고치는 게 너한테 이로울 것 같아. 근데 그건 오해예요. 약점은요. 평생 안 바뀌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강점을 먼저 알아주면 본인 스스로가 그 약점을 커버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 마지막 자녀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한 시선이에요. 아이들의 뒤통수 대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눈을 보고 얘기하세요. 네. 아까 우리 문경의 권채은 어머니 자녀하고 얘기할 때 자녀를 앉혀놓고 눈을 보고 얘기하시죠. 그래 침착해져요. 막 흥분했던 아까 우리 화를 막 냈던 애 있었죠? 얘를 앉혀놓고요. 얘기하세요. 제일 좋은 자리가 그래서 저는 소파보다는 식탁이에요. 식탁이 마주 보기가 좋죠. 그리고 시선을 짓고요. 웃어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경청을 해주세요. 예, 경청. 내가 지금 네 말을 잘 들어주고 있어라는 느낌을 줄 필요가 있어요. 예. 경청에서 가장 따라하는 게 뭐예요? 경청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자, 고개 끄덕여 보세요. 시작. 고개 끄덕여 보세요. 네. 이 아이는 10개 중에 7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3개는 그래도 잘해. 근데 그게 뭐 대단해. 근데 3개부터 시작해야 3개가 4개 되고 4개가 5개가 5개, 6개 되고. 그래서 10가지가 좋아질 거예요. 물론 10가지가 좋아질 쯤 하면 그때쯤에 아마 그 아들을 웬 다른 여자에게 주어야 될 때가 될 겁니다. 예, 그때는 가감없이 주는 거예요. 그죠? 가감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어머니가 남자를 열심히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가져왔잖아요. 그죠? 예,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상의 행복을 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청을 통해서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 대우를 받기로 원해요. 인정. 그리고 인정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세요. 감정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너 굉장히 네가 성숙해졌다는 걸 엄마가 느끼는 것 같아. 이 감정이죠.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네가 참 너무 좋은데 저렇게 욕이 막 들어있는 음악을 듣는 거 보면 엄마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 네, 혼내지 않았죠. 감정을 표현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메시지라고 나의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조건은 뒤통수에 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애한테 말하지 말고 시선을 맞추려면 멈춰야 돼요. 스톱. 철수야, 잠깐만 이리 와봐. 이거예요. 왜 그런데?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시선을 마주하세요. 스톱. 그리고 말을 너무 빨리 크게 하지 마세요. 얘 속도에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스톱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뭔가 생각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봤을 때 얘를 이대로 두면 데미지가 너무 클 것 같아. 이건 엄마 생각이에요. 얘가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얘 인생이에요. 그것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하다 보니까 어떤 애는 아침에 못 일어난대요. 중학생인데 아침에 못 일어난대요. 그 아침마다 깨우는데 아침마다 전쟁이래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깨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 학교를 못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학교를 안 가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게 하세요. 학교를 안 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렇죠. 담임 선생님 전화가 오겠죠. 전화를 받도록 하세요. 엄마가 받아주면 안 돼요. 그렇게 계속 결석을 하면 아마 학교에서 불러다가 혼날 거예요. 얘가 혼나야 돼요. 근데 얘가 혼나는 걸 엄마가 커버해 주잖아요. 그럼 얘는 아침에 안 일어날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죠. 네가 스스로 결정하게. 오늘 학교 가기 싫으니? 네. 그럼 네가 담임 선생한테 전화해. 학교 못 간다고. 얘가 책임지게 해줘야 돼요. 혼내지 마세요. 이건 혼낼 일이 아니에요. 네가 결정하게 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네가 치르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서? 웃으면서. 네. 화내지 마세요.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지만 혼내는 것과 화내는 것은 다르다. 이거예요. 제일 현명한 부모는요. 예, 웃으면서 혼냅니다. 화내지 마세요. 화낸다고 얘네들이 엄마의 화를 무서워할 것 같죠? 아니요. 예, 화내는 거 엄마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뿐이에요. 엄마는 화내는 사람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뭐였죠? 자녀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두었습니다. 그죠? 예. 자, 고등부 열정 캠프 합니다. 네. 7월 23일이니까 뭐 아직 멀은 거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부터 들어올 수 있고요. 고등부 열정 캠프는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 해도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고요. 질문하게 하고요. 이렇게 만나게 하고요. 그다음에 초중등 자기계획 이게 초중학생인데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2학년 한 중학교 1학년까지는 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언제 하냐면 요거는 7월 25일, 8월 1일, 8월 8일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20대 열정 캠프는 8월 6일 날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협조를 하시면 아마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자, 오늘 강의를 조금 마무리하고 제가 선물 좀 드리고 오늘 마칠까 하는데요. 네. 근데 보니까 일단 선물을 드리되 많이 들어오셨네. 갑자기. 아까보다 더 많이 들어오셨네. 네. 어, 일단 제가 지금부터 추첨을 할게요. 예, 지금 전체 번호가 제가 보니까 아까 몇 번까지 있었냐면 제가 슬쩍 보니까 잠깐만요. 네. 오른 부모방.
그래서 제가 책하고 아이스크림 몇 개 쏠 테니까요. 네. 알겠다. 예. 지금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네. 오케이. 그래요. 46번까지 돼 있네요. 좋습니다. 46번까지 제가 추첨을 할 테니까요. 당첨되시는 분 중에서 해당되는 분, 지금 여기 줌에 들어와 있는 분들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46번이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뺑뺑이 어플을 돌려서 46번까지 네. 갑자기 게임이 들어왔고 네. 네. 자, 여기 카메라에 드릴게요. 잘 안 보인다. 보이시죠? 네. 자, 제가 몇 번 뽑을 테니까요. 네. 번호에 해당되시는 분은 빙고라고 마이크 켜주고 외치셔야 유효합니다. 자, 첫 번째 번호. 네. 5번입니다. 5번. 자, 5번 부모님 계세요? 5번 부모님이 황미애 님이네요. 중학교 2학년 대구에. 계시는 분? 안 계시면 넘어가겠어요. 네. 자, 황미애 님 계세요? 안 계세요? 네. 한 번만 더 뽑을게요. 네. 자, 6번. 네, 6번이죠. 6번. 홍지수님 계세요? 서울에? 홍지수님,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니인데, 네. 안 계시나 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이런 강의 끝나고 밤새, 이게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네. 네. 7번? 7번 계세요? 정선덕 광주님? 안 계세요? 계시네. 네, 있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네. 정성덕님, 저한테 핸드폰 번호 좀 남겨주세요. 네. 저한테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 좀 몇 개 더 뽑을게요. 1번 나왔네요. 1번. 최보영님 계세요? 초등학교 1학년 서울. 이분이 제주도 분이 아니구나. 서울 분. 홍지수님 있는데 채팅했어요. 네, 뭐라고요? 홍지수님 홍지수님 채팅했어요. 계셨군요. 네. 네. 네, 좋습니다. 홍지수님 제가 아이고. 체크할게요. 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분이 누구였죠? 아까 했던 분이 7번. 네, 정성도님 됐고요. 네. 자, 1번 안 계시죠? 네. 그럼 다시 할게요. 네. 자, 번호 14번. 14번 이현주님. 버지니아 계시는 분이네요. 버지니아의 이현주님.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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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홍혜진님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홍혜진님, 홍혜진 안 불렀다. 7번까지만. 네. 하나만 더 할까요? 네. 13번. 네. 공은선님. 빙고. 빙고. 지돌이네. 좋아요. 네. 네. 공은선님 당첨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네. 제가 아이스크림 쏜다고 그랬죠? 네. 짠. 2번입니다. 2번. 김은아님 계세요? 아니다. 2번. 이재원님. 이재원님 빙고. 계세요? 빙고. 네? 빙고. 있어요. 네. 네. 지혜야, 그럼 안 돼. 감사합니다. 네. 이재원님 되셨고, 방금 전에 13번 공문서님 되셨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한 번만. 네. 네. 조금만 더 하니까 막판에 들어오셨나 봐. 네. 20번. 20번 조경희님 계세요? 대전에? 빙고. 빙고 축하드려요. 네. 자, 조경희님까지 네,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 오셨고요. 몇 분만 조금 이렇게 말씀을 조금 나누고 제가 10분만 있다가 끝내도록 할까요? 네. 자, 우리 조금 볼게요. 네. 네. 하시면서 어떤 것들 좀 들리셨는지. 네. 우리 이현숙님. 네. 네.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네. 이현숙님. 네. 네. 오늘 들으면서 칭찬을 할 때 응. 정말 아이에게 응. 칭찬거리를 찾아서라도 시선을 맞추고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많이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우리
조미연 사장님, 조미연 선생님. 네. 지금 호주 어디 계시는 거예요? 호주 케언즈라는 그 아, 시골에 있어요. 좋은 데 아이랑. 계시네. 지금 거기 몇 시예요? 여기 지금 10시예요. 아침? 저녁이에요. 저녁 1시간 10시? 차이밖에 안 나요. 비슷하구나. 네. 그래. 자, 오늘 들으시면서. 일단 뭐 워낙 칭찬을 받아가지고 저는 일단 너무 좋았었고요. 칭찬을 그리고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적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약점이나 이런 거 지적을 통해서 아이를 바뀌려고 하기보단 음, 이제 그거는 사회와 이제 세상에 그렇지. 맡기고 맞아요. 국가가 할 일이에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칭찬밖에 없고 인정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껴서 굉장히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정성덕님. 네. 네, 저 이제 교수님 강의 좀 몇 번 듣고 나서 음, 교수님께서 항상 칭찬을 찾아서 하라고 하셨던 음, 말씀에 음, 저희 아이한테도 이제 사춘기 이제 남자아이지만 음. 말도 뚝뚝거리고 하면서 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칭찬을 하려고 하니 음, 그런 마음을 이제 아이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음, 예전보다는 음, 아이도 조금 더 좋은 말투와 언어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좀 칭찬을 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한 분만 더 할까요? 우리 임미라님 오셨네요. 네. 잘 지내셨죠? 아, 네네. 네. 오늘 들으시면서. 들으면서 그 칭찬을 위한 등급이 참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음,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칭찬해주고 또 결과의 칭찬, 또 아이의 강점에 대해서 음, 칭찬해 주시라는 말씀. 음, 그리고 또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 음. 중에 웃으며 혼내라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게 참 이게 신이 아닌 이상은 그 감정 조절이 가능할까 싶은 의문이 막 들었습니다. 예. 감정으로 말하지 마세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자녀에게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글로 먼저 써놓으세요. 노트를 펼쳐놓고. 예.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그래도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세요. 네네. 네. 먼저 감정적으로 보여줘서 득이 될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네. 우리 채영이, 알겠습니다. 서영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애들이 잘하잖아. 그지? 애들은. 아니요. 착하고 얼마나 잘해. 아, 그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 첫 번째 칭찬을 위한 관찰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소소한 것이라도 인정해주고 칭찬하라는 그 말을 그거를 이제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그래요. 관찰을 해서 더 잘하실 많이 거예요, 어머니는. 해야 되게 되겠다는 잘해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자신이 없어 보이는 애들의 특징은요.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에 뭔가를 딱 꽂히고 싶은 거예요. 네, 그때는 아주 낮은 단계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 자신감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한명옥 사장님 오랜만이야. 잘 지내셨어요? 네? 네, 한 말씀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집은 애들이 넷이에요. 네. 큰 애가 20살이고 이제 21살 됐어요. 21살이고 막내가 몇 살이에요? 7살이요. 세상에. 네. 거의 이모랑 살아. 네. 자, 오늘 들으시면서 한 말씀. 네. 아이고, 어떻게 저희 막내예요. 네. 저는 큰애가 네, 사춘기를 되게 심하게 알았었기 때문에 4년을 기다렸거든요. 네, 지금 이제 대학생 됐어요. 4년 동안 놀았고요. 네. 진짜 기다린 시간이 조금 힘들긴 했는데 기다리니까 알아서 하더라고요. 네. 잘 이제 너무 네. 잘하시고. 네. 뭐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육박전. 네. 네. 저 어머니는 또 군인 출신이세요. 네, 아주 뭐 저 집은. 네. 자, 잘 오셨고요. 오늘 하나씩 이제 메모하신 걸 가지고 한번 이번 한 달을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둘째 주 토요일 날 할게요. 또 둘째 달에 외부의 강사님도 모실 때도 있으니까 오늘처럼 많이 오셔서 같이 공감하시면 좋겠고요. 네. 네. 아, 제가 이 채팅창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되게 채팅창에 많이, 홍희진 님도 있었군요. 네, 좋습니다. 버지니아도,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잘 오셨고요. 그 오른부모 오픈 톡방에 한 줄씩 좀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오늘 시고 오늘 거 영상은 좀 상태를 좀 봐서 괜찮다 그러면 유튜브에 한번 올릴 테니까 또 나중에 다른 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한 번만 딱 찍고 끝낼게요. 네.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자, 얼굴 보시고요. 네. 자, 보시고 제가 한번 찍을게요. 자, 하나, 둘, 넷. 네. 다음에 또 제가 스케줄 내서 상담 일정 이렇게 올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자녀 문제 아니다 할지라도 뭐 돈에 대한 거, 일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어머니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계신 걸 가지고 스케줄 수정해서 또 저랑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서로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